안녕하세요, 도시농부입니다. 오늘은 비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큰 농사를 짓지 않는 이런 도시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그 비료 몇 가지만 이렇게 구비를 하고 이렇게 농사를 짓잖아요.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비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 이와 같이 복합 비료요. 필수적으로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질소 비료입니다. 요거는 초기 그 작물의 생장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아주 기묘한 질소 비료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요거는 황산가리입니다. 마늘이나 양파라든지 특정한 맛을 내는 그런 뿌리 작물 같은 경우에 황산가리가 특히 황이 들어간 그런 비료가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황산가리를 제가 사놨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상토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많이 구비하는 것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요게 이제 용성인비입니다. 인이 들어가 있는 비료죠. 용성인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염화가리입니다. 염화가리. 가리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염화가리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가지를 여기에 이제 별도로 비닐하우스 안에 제가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비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마 다른 도시 농부들도 큰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뭐 다양한 그 비료를 구비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밑비료로 쓰는 이런 복합 비료하고 추비로 쓰는 이 질소 비료, 그리고 작물에 따라서 뭐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비료를 갖고 계실 겁니다. 저는 대농은 아니지만 농사를 조금 더 잘 져보려는 그 욕심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비료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적합한 이 비료를 만약에 구비를 한다면 작물이 더 풍성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거 같이 이제 그 복합 비료 그리고 질소 비료 이 두 가지 정도면은 이 안에는 질소 인산 가리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고토라고 써 있는데 고토, 마그네슘, 붕소, 칼슘, 그 다음에 유황,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미량 원소들이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 다소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과일 같은 경우에는 생장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비료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고토, 붕소, 칼슘, 유황, 뭐 마그네슘 등등 이런 미량 원소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렇게 이제 아주 작게 들어가 있는 양, 이걸 비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복합 비료 같은 경우에는 질소가 12 이 정도의 분량이라면 그 반 정도가 인산이 들어있고, 칼리가 8 정도 들어있고, 고토, 붕소 이런 거는 매우 좀 소량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런 걸 미량 원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것만 가지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은 이런 미량 원소들은 이제 더 추가적으로다가 작물에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미량 원소를 별도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구매한 그 미량 원소만 들어있는 비료인데요.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던 중에 이게 미량 원소 중에서 가장 그 범용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거라서 제가 이걸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그 성분은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가까이서 보시면 칼슘, 황, 마그네슘, 아연, 철, 망간, 붕소, 구리, 몰리브덴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복합 비료에 들어 있는 그 비료하고 비교했을 때 복합 비료가 일반적인 뭐 그냥 식사라면, 지금 이 미량 원소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과 같죠. 우리가 비타민이 뭐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부족하게 되면은 질병이나 이렇게 이런 데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좀 더 심층적으로 좀 잘 지어 보겠다는 그런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 미량 요소가 들어가 있는 전문의 그 비료를 구매를 했습니다. 12량은 한 3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게 이 한 포대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사용해서 예년하고 뭐가 달라지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비교해서 한번 또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량 요소가 들어가 있는 이 비료를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미량 요소 이거는 뭐 많이 사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구를 좀 작게 개방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습기가 들어가게 되면 굳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 밀봉이 될 수 있도록 크게 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입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오이 같은 거 이렇게 먹다 보시면은 끝부분이 막 쓰잖아요. 또는 고구마에 보면 이렇게 섬유질이 끝부분에 막 이렇게 생기는 그런 것들이 그 붕소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소개드린 복합비료, 그 다음에 질소비료, 그 다음에 용성인비, 황산가리, 염화가리에 추가해서 붕소는 반드시 구비하고 있는데 여기 미량 요소 이 비료에는 붕소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비료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농협이나 또 종묘상 같은 데 가보면 비료의 종류가 많은 것에 우리가 깜짝 놀라곤 하는데요. 비료는 똑같은 거 아니야? 아무거나 주면 뭐 잘 자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식물도 우리 사람처럼 입맛이 다 다르듯이 비료의 종류들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비료의 그 종류와 특성, 그리고 시비량, 그리고 특히 미량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 되는 복합 비료입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21대 17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질소, 인산, 가리가 골고루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탄단지, 탄소, 단백질, 지방 골고루 섞인 종합 비타민이나 백방 같은 것입니다. 잎도 키워야 되고 뿌리도 튼튼해야 하고 열매도 맺어야 하는 겁니다. 처음 농사 시작할 때 뭐 뿌려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면 고민하지 말고 이 복합 비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장 든든한 기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요소 비료입니다. 여긴 질소 46%라고 딱 써 있습니다. 질소는 식물의 잎과 줄기를 아주 빠르게 키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추나 깻잎처럼 잎을 먹는 작물을 키우거나 초기에 식물이 너무 안 자라서 얘 왜 이렇게 비실비실해 싶을 때 이 요소 비료를 처방해주면 성장이 폭발합니다. 다만 너무 많이 주면 잎만 무성해지고 열매가 안 열릴 수 있으니 성장 촉진제 느낌으로 적당히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석회와 유기질 비료입니다. 이건 식물한테 직접 주는 밥이라기보다 식물이 사는 집인 토양을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땅은 농사를 짓다 보면 점점 산성으로 변하기 쉬운데 이 왼쪽에 있는 이 석회가 이걸 중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 오른쪽에 있는 거 우리가 주로 탭이라고 말하는데 토양에 미생물을 살게 해서 땅을 폭신폭신하게 만들어 줍니다.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병치레를 안 하듯이 농사 시작 전에 밭을 만들 때 꼭 넣어 줘야 하는 보약 같은 존재들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기본은 복합 비료, 잎을 쑥쑥 키울 땐 요소 비료, 땅을 건강하게 할 땐 석회와 유기질 비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텃밭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각각 비료의 사용량은 알기 쉽게 33제곱미터, 즉 10평 기준으로 종이컵 숫자만큼 주시면 됩니다. 10평 정도의 텃밭에는 복합 비료는 약 1kg에서 1.2kg가 적당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종이컵으로 계산하면 6컵에서 7컵 정도를 가득 채워 뿌려주시면 됩니다. 밭을 만들기 1, 2주 전에 밑거름으로 골고루 뿌리고 흙과 잘 섞어주면 식물이 잘 자라면서 필요한 종합 영양소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겁니다. 요소 비료는 질소 함량이 매우 높아서 아주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큽니다. 10평 기준으로 종이컵으로 2컵에서 2컵 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요소 비료는 한꺼번에 다 뿌리기보다는 식물이 자라면서 모양새를 보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조금씩 나누어 웃거름으로 주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양의 체력을 키워주는 석회와 유기질 비료입니다. 석회는 생각보다 양이 꽤 들어갑니다. 10평 기준으로 약 3kg에서 4kg 정도가 필요한데 종이컵으로 치면 20컵 정도를 아주 넉넉하게 뿌려야 산성으로 변한 땅이 중화됩니다. 석회는 다른 비료들과 만나면 가스를 발생시켜 영양분을 날려버리기 때문에 밥 만들기 최소 2주 전에 단독으로 먼저 뿌려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퇴비 역시 포대 단위로 넉넉히 뿌려 땅을 폭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밥만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나요? 비타민이 부족하면 입술이 트고 피곤하듯이 식물도 미량 요소가 없으면 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열매 끝이 썩습니다. 이 슬라이드 보시면은 망간, 아연, 칼슘, 또는 마그네슘 이와 같이 그 이름이 어렵지만 얘네가 없으면 각종 작물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미량 요소는 안 줬는데 왜 갑자기 미량 요소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옛날에는 퇴비를 많이 줘서 그 속에 미량 요소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도시 농부님들은 깔끔하게 그 비료 위주로 농사를 짓다 보니 땅속의 미량 요소가 금방 고갈됩니다. 특히 한 곳에서 계속 농사를 짓는 분들은 미량 요소 결핍이 올 확률이 한 200% 됩니다. 그래서 미량 요소만으로 구성된 특화 비료가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면요. 이 망간은 산소 발생기와 엔진 오일입니다. 부족하면 엔진이 삐걱거리거나 잎맥 사이가 노랗게 뜨고 잎에 갈색 주근깨가 생깁니다. 다음 아연은 성장 촉진제입니다. 부족하면 성장이 멈춰 잎이 아기 손바닥처럼 작아지고 잎맥 사이가 노랗게 변해버립니다. 세 번째 철은 초록색 물감 제조기입니다. 부족하면 물감이 모자라니 새로 나오는 잎이 하얗게 질립니다. 네 번째 칼슘은 튼튼한 시멘트입니다. 부족하면 뼈대가 약해지기 때문에 열매 끝부분이 버티지 못하고 시커멓게 썩는 배꼽 썩은 병이 생깁니다. 고토 즉 마그네슘은 광합성 공장의 핵심 부품입니다. 부족하면 공장이 멈추니 오래된 잎부터 기운 없이 노랗게 변하며 광합성을 포기합니다. 구리는 호흡 도우미와 줄기 강화제입니다. 부족하면 숨쉬기가 힘들어져 잎끝이 하얗게 마르고 힘없이 돌돌 말려버립니다. 마지막 붕소는 운반 트럭과 중매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달이 안 되고 세포 분열이 멈추니 줄기가 거칠게 갈라지거나 속이 시꺼멓게 골병이 듭니다. 앞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가 구매한 그 미량요소 특화 비료는 다음과 같은 그 미량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처음에 이제 밑거름으로 주거나 또는 추비로다가 추가적으로 줄 때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량요소는 말 그대로 적게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수적인 그 비타민과 같기 때문에 많이 주게 되면 독이 되므로 여기에 주도록 권장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준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미량요소 비료 뉴트리뱅크는 겉 봉지에 사용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300평을 기준으로 해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거름으로 10kg, 웃거름으로 5kg을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밑거름과 웃거름은 언제 주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과일나무를 키운다고 하면 밑거름은 3월에서 4월에 주시면 되고요. 한 2개월에서 3개월 지나서 6월경에 웃거름으로다가 미량원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과수류가 아닌 경우에는 멀칭 작물은 작물 상태를 잘하는 걸 보면서 중간중간에 추가적으로 주시면 되고요. 비멀칭 작물 같은 경우 우리가 비닐을 씌우지 않은 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식을 했거나 또는 파종 후에 한 50일이 지나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시농부들은 대부분 그 규모가 이렇게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10평 즉 33제곱미터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밑거름은 미량원소는 종이컵 2개 정도 주시면 되고요. 웃거름은 종이컵으로 1컵 정도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은 농업기술센터에 제 그 토양을 의뢰해 가지고 비료 사용에 대한 처방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은 알칼리성이 조금 더 많고요. 유기물 즉 퇴비는 부족하고 나머지들은 조금씩 약간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를 거기서 이제 추천하는 것들이 밑거름은 어떻게 요소, 용성인비, 염화칼륨 이런 것들은 몇 킬로그램을 주고 웃거름은 어떻게 주라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조언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비료를 사용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밭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비료의 종류와 효능, 그리고 미량 요소가 왜 필요한지, 미량 요소가 부족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